이재명 후보와 청와대가 첫 번째로 맞부딪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이딴 말 바꾸기 논란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혼선이 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다주택자 세금 강화에 대해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이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됩니다. 즉 투기, 투자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면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이게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의 회수 등으로 인하여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고, 좀 새롭게 알려진 소식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이철희 청와대 대통령 정무수석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좀 반대되는 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니까 어제 국회를 찾아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런 보도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정책이 완전히 실패돼서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 게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유예 내지는 뭐 장기적으로 철폐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들고 나온 거죠. 종부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흔드는 거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실패를 자인하라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아마 거기까지 인정하기는 아마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직접 나선 것 같고, 지금 이제 슬슬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차별화 얘기가 나오는데 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그래도 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40%가 넘는데 대통령이 그 당선을 못 시켜도 낙선을 시킬 수 있는데 차별화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데 문 대통령하고 차별해야지 중도층 표가 오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아직 숨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든 또는 당선이 되지 않든 그 이후에 민주당은 누가 주도하는 거지? 이재명 세력이 주도하나? 친문 세력이 주도하나? 맞습니다. 이게 또 밑에 깔려있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종욱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런 표면적으로는 부동산세를 두고 여러 논쟁이 있지만 결국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신구 권력의 다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차별화 정도라고 보는데요. 예.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최근 여론의 지형들을 보게 되면 20, 30대 같은 경우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지 후보를 변경할 생각이 많은 층들이 꽤 많이 있는 것. 또 하나가 2017년도의 이념 성향에 비하면 지금은 중도와 보수층들이 상당히 넓어진 측면들, 전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책적 유연성 또는 정책적인 어떤, 예를 들면 기동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재명 후보는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네. 하나의 방향으로만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또 하나의 늪이 뭐냐? 소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문제부터 불거진 불공정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식 해법을 내놔야 돼요, 당연히.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소위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시제도를 갖다 부활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좀 지켜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소위 그 통치의 중심 세력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대중의 요구에 맞게 민주당의 세력들이 변동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저는 고민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청와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고 여러 차례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히네요. 우리 홍남기 장관님, 이런 분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두드러 패야 돼. 두드러 패는 건 안 되고요. 맴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과거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현장에서 좀 직접 체감을 해보시면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이 바깥에 이 엄혹한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직접 체감을 좀 해보시라.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과거 발언들인데 정미영 의원님,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여기 윤호중 원내대표나 강병원 최고위원,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표 부동산세 정책에 대해서 부정 반응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좀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줄 아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미 그게 본인의 입으로 다 노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저 이야기를 끝까지 저분이 고집하실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과 차별화 전략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한다고 말하지만 그거 진짜 내가 차별화하는 줄 아나? 뭐 이런 식의 말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잘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단언하시는 건 아닙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지금 얘기를 하셔도 언제든지 저 말은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만 그 의원들끼리 친문 세력과 그 친문이 아닌 세력 그 간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세금 얘기 말고도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 최측근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이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재평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아주 악영향을 준 사람이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다. 전두환에 대해서 호평한 것은 전혀 아니고 현재 법정에서의 중범죄자다. 예, 그런데 오늘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 또 야권에서 공격할 때는 거두절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를 후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정해진 정책의 기조,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당과 함께 당 속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거기서 수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자기 메시지를 자기가 먹어버리게 된다. 혹은 너무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면 만기칠람하면 오히려 조급해 보인다. 이수근 변호사님, 당내에서 혼선이 좀 시작됐다. 뭐 공개 비판도 좀 있었고요. 저는 굉장히 혼선이라고 보기보다는 건강한 이견이라고 생각돼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께 비판이 받았잖아요. 근데 정책을 좀 유연성 있게 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은 굉장히 유연하고 중도 실용주의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건전한 이견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양도세를 인하해서 국민들이 다주택자들이 좀 팔게 한다라든가 또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기한을 줬는데 안 팔았잖아. 근데 또 하면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야.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리더는 선택의 문제다. 어느 것을 예측하고 선택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자신의 정책적인 노선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려주셨다면 반면 또 당내에서 뭐 일부긴 합니다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공약이 너무 뒤바뀌면 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제 충돌하는 그 갈등 지점이 그 양도세, 중과세 그 유예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의 지점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타겟팅한 공약의 측면도 있어요.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정확하게 그 서울 유권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예. 서울 유권자들은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거래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풀어달라 이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후보로서는 지금 그 승부처가 서울하고 TK로 보기 때문에 딱 중요한 공약을 두 개를 낸 서울과 거고.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을 이제 겨냥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을 한 건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공약이 당의 주류인 586의 핵심 가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부자들 불로소득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 가치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심각한데 지금 당내 주류인 586 운동권들은 그분들은 대학생 때부터 전두환 정권과 투쟁하는 게 본인의 정체성이었어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인정한다는 거는 본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서울과 TK, 특히 TK에서 한 30% 득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소통 과정, 당부터 설득하는 과정 이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등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